오늘은 저희가 공지드린 대로 이혜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 작가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라는 책을 썼고 심리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이시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나였다. 원래 심리 상담을 하시는 전문직이잖아요. 어떤 심리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일인가요? 심리 상담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이해를 하는 시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이해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받듯이 심리 상담사 선생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도움을 받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가요? 내가 이렇게 나를 보면 그냥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모르는 나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나도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나를 비춰주는 역할을 심리 상담사 거울과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해주신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자,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책을 지금 이제 쓰셨는데 어떤 분들이 읽으면 이 책이 좋을까요? 저희 유방암 환우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몸이랑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는 분들 포함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친해지고 싶은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결국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유방암 환우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유방암을 겪기도 했고 저는 유방암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이 이런 일이긴 하지만 네네. 저도 저를 좀 방치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진단받고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를 돌보는 일에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럴 땐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쓰면서도 본인하고 많이 친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네. 책을 쓰게 되면 여러 네. 번 한 꼭지도 여러 번 고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책을 맞아요. 써주셨으니까 아실 맞아요. 텐데. 네, 너무 힘든 과정. 그럼요. 그 글에도 내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내 마음을 풀어내지만 또 내가 쓴 글을 보면서도 나를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치유도 됐지만 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네요. 걸려 넘어진 당신에게 두 번째 주제로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다.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건데 저도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80 넘으신 9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가 제일 후회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대답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 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해서 나를 해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걱정을 그냥 습관처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숨 쉬듯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 되면 어떻게 될 맞아. 것인가. 수많은 그런 그 시나리오를 네. 그게 예기 불안이라고 하고 예.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왠지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것도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그런 일들이 뭐 한 3분의 1도 일어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런 나만의 네, 데이터가 네, 있잖아요. 그럼 일단 멈추는 것이죠. 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럼 네. 멈추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참 상하게 하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걱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게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아신다면 내가 지금 그건 그렇고 알죠. 있구나. 일단 멈춰보세요. 네. 그래서 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걱정을 저는 말이나 글로 꺼내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걱정을. 드리세요. 네, 그것을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심리 상담에서 하는 것이라면 혼자 있을 때는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꺼내보면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그것들을 이제 지워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그래서 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꺼내서 글로 본다.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들을 써내려가고 네. 그 써내려간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으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걱정을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걱정에 또 걱정을 낳고 또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100만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걱정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것들을 다 차단하고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맞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순기능의 역할인 거죠. 물론 악영향도 있죠. 맞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이 네. 대비가 되면 대비가 필요한 부분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걱정을 사용한다면 그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성취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걱정을 하면 네. 그것은 에너지 소진으로 가는 맞아요. 것이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놀다가는 내가 대학에 떨어지겠다는 걱정을 네. 하고 그만 놀고 공부하면 그거는 네. 순기능이지만 그럼요. 내가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요. 그런 걱정을 쓸데없이 하는 것 혹시 내가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만 계속하고 있는 것 근데 맞아.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서 그러면 나는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냥 순기능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걱정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역할.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재발 걱정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목시펜을服用하다 보면 수많은 부작용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검색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보느냐에 따라 내 멘탈이 네. 바닥을 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보면 나는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검색을 잘 안 하고요. 저는 바로 병원 예약을 하죠. 그래서 걱정이 들죠. 재발 걱정이 들면 일단 그 증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찾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죠.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무슨 증상이 있거나 무슨 걱정이 생기면 그렇게 카페에다가 자꾸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환우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고 또 답변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유방암 전문가들은 저희 같은 의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